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과 함께하는 돈나무 주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돈나무 주식 저희가 2주 전에 야심차게 시작한 방송인데요. 매주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워낙 모시기 어려운 전문가인 만큼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않습니다. 좀 우울하실 것 같은데 어쩌면 자금이 적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손절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고 좀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에 이어서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이 반등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코스피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만큼 어떤 전문가와 함께하냐, 어떠한 전문가의 전략이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저희가 방송 시간에 짚어드릴 예정이지만 노란 톡을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하게 종목명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 프로그램명 팍스 경제TV 돈나무까지만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팍스 경제TV 돈나무 주식을 검색하시고 엔터를 탁 치시는 순간 하단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사칭하는 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들고 계시는 폰에서 카메라를 켜시고 들이대고 링크 주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그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종목은 물론이고요. 교육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오늘 랜덤으로 진행할지도 모르니까요. 미리 들어오셔서 대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종목 백화점 하지 않습니다. 알짜배기 한 종목만 매주 이렇게 한 종목만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2주 동안 나왔던 세 종목입니다.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에서 제시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휴마시스가 25.64%를 기록했고요. 마인즈랩이 12%, 보시다시피 티사이언티픽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지난주 종목인데요. 무려 하루 만에 10.15%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휴마시스도 어마어마했죠. 제시해 주신 날 이후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네, 마인즈랩도 매수가가 3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 12%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이었죠. 당일 그냥 몇 분 만에 오전장에서 저희가 방송에서 제시해드리고 나서 4% 그리고 10%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노란통만 들어오시면요. 종목만 방송에서 알려드리고 끝이 아니라 종목 제시 이후에도 함께 독립할 수 있는 교육 자료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시 5분에 방송을 시작하는데 50분이면 문을 닫습니다. 검색하셔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오프닝에서만 간단하게 크게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링크 주소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종목 공개할 텐데요. 지금 1부에서 미리미리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팍스경제TV 돈나무 5월 여기 QR코드 폰 카메라 들이대시고 링크 주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종목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매주 목요일 영웅 전차남과 함께하는 돈나무 주식 정말 돈이
다발로 달릴 수 있는 나무를 여러분께 저희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딱 하루만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여러분들이 수익률 보셨다시피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한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새 종목 플러스 노란톡에서만 알려드리는 종목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하루 만에 낸 수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알짜배기 종목 오늘 증시 키워드 집어보면서 또 추후에 알려드릴 건데 다만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 안에서만 알려드릴 겁니다. 휴마시스 25.64% 제시해 주신 날 이후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마인즈랩 12%, T사이언티픽 아마 지난주 함께 하신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방송에서 알려드리자마자 4% 떴고요. 이후에 그날 10% 고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러한 타이밍들 노란톡에서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노란톡을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 되고요. 50분이면 검색하셔도 찾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영웅 전차남님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출연을 못 하시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검색을 하시더라도 사칭하는 방이 있기 때문에 화면에 띄워드리는 사진 정확하게 클릭하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들이대시고 링크 주소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바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돈나무, 즉 돈이 나오는 나무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매주 돈을 벌어드리려고 하는 우리 돈나무의 영웅 전차남입니다. 뭐 이번 주 한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난주에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시장 상황이 어떻게 올라갈 겁니까? 어떻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번 주 시장 상황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최근에 한 8, 9 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 지수가 코스피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한 주간에 뭐 등락폭만 보더라도요. 코스닥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6%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 정말 충분하게 훌륭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교육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에 조금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전차남 테마주 오늘도 역시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식 투자하시면서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에 들어가지고요. 정말 주식 투자하시면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만 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가지고요. 갖다 대시기만 하면은 우리 노란톡 링크 뜹니다. 클릭해서 입장만 해주시면은 바로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전체한 테마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려가지고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 큰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가 반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나 싶더니 뉴욕 증시가 밀리면서 국내 시장도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는 더욱더 많은 큰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국내 시장 굉장히 걱정이 되실 거고 보유하고 계시는 계좌 웬만하면 파란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모든 전략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이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세 종목을 통해서 방송과 노란톡을 통해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수익률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들어온다는 표현을 하기도 뭐한 것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오픈 채팅방만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시간대 경제 방송국 중에서 진행하는 방송 중에 종목 상담을 진행하는 시간은 이 시간뿐 그리고 영웅 전차남께서 직접적으로 도움 주실 거고요. 저희가 랜덤 추첨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두 분에서 세 분 최대한 많은 분들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에 이어서 종목 상담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QR코드 지금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들이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키워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2016년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던 신라젠이 1년도 안 돼서 시가총액 2위에 올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영진의 범죄 행위가 점점 더 불거지면서 이 한국거래소는 1년 8개월 동안 이제 거래 정지인 신라젠에 대해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제 여기에 1조 원에 묶여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있는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키워드 이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소액주주분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네, 정말 뭐 신라젠 이제 2022년 1월 정초 들어가지고요. 연초 네. 들어가지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먹구름이 아니라 그냥 눈앞이 캄캄합니다. 제가 잠깐 눈을 감을 정도로 눈 감으면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그 정도로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좀 눈앞이 캄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오스템 임플란트를 시작해가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셀트리온의 조금 분식 회계 이런 부분 이슈와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매드팩토에서 임상 변경안을 식약처에 제출했는데 식약처에서 부결, 그러니까 불허 소식으로 인해서 매드팩토가 주가 하한가 가면서 멀쩡했던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다른 제약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도 크게 눌림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일단은 조금 악재라고 작용을 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 이런 키워드도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며 또 코로나19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좀 백신 섹터가 크게 밀리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네. 계속 어떻게 보면 수렁을 넘어가지고 네, 계속 쭉 좀 바닥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한숨만 그런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네. 신라젠이라든지 또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현재는 거래 정지가 돼서 계좌가 네,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동결이 됐고 실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상장 폐지로 뭐 거래소에서 의결 처리가 됐다고 하지만은 신라젠 자체가 네. 네, 저는 이 신라젠이 상장 폐지로 즉 정리 매매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로 의결 가닥을 잡았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최대 주주인 뭐 M2N 같은 경우가 어제도 하한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20%나 마이너스가 빠지고 있거든요. 즉 하락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거래소에서 그렇게 의결 처리만 냈지만은 2주 이내 이 회사에서 소명이라든지 또는 2주 이내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뉴스에서는 조금 자극적이게 상장 폐지 되는 걸로만, 아예 상장 폐지 최종 결정으로 됐다. 아. 뭐 이런 소식으로만 조금 헤드라인이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는 그쵸, 네. 실제로 신라젠 소액 주주 분들이라든지 또는 신라젠을 믿고 그 최대 주주인 M2N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크게 조금 한숨 내쉬고 좀 무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2주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2주라는 시간 동안에는 조금은 네, 이게 좀 아직은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요. 아직 솔직히 이렇게 2주라는 최종 시한을 앞두고도 마음은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네. 이런 시장에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조금 초록색 창, 네, 모든 국민의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사이트 창이죠. 초록색 창이요. 네. 그 초록색 창에서 우리 신라젠을 검색하시면은 종목 토론방이 나올 거예요. 그 종목 음. 토론방에서 네. 보통은 이 신라젠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될 거다라고 이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종목이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네, 내가 가진 주식이 네. 거래 정지되고 손실이 많이 나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초록색 창에 그 종목을 검색해보고 토론방을 갑니다. 네. 근데 보통은 신라젠이 상장 폐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B군 나오고요. 신라젠이 상장 폐지 안 되고 거래 재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A군이 있는데 보통은 그 A군에 있는 일부 좀 나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이런 토론방에서 장외로 요거를 조금 헐값에 사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창조 경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장외로 이거 어차피 상장 폐지 될 거니까는 상장 폐지에 대해서 걱정되는 사람들은 나한테 뭐 현재 정지가보다 내가 30%나 40%더 낮은 가격에서 장외로 내가 매입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저거래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조금 최악의 마음이 안 그래도 안 좋으신 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차익 실현을 장외로 아주 주가를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좀 위험에 베팅을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인데 절대 장외로 저는 매도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장외로 매도가 하지 않더라도 신라젠 같은 경우는 팩사백이라든지 이런 임상 효과가 계속 조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M2N에서 조금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이 신라젠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 과정에서 신라젠 자체가 재무 구조가 상당 부분 개선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거래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한 주식, 귀하게 보유한 주식 같은 경우는 그쵸. 급하게 이런 장외를 통해서 헐값에 매매해가지고 이거를 매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네.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실제로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오너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돼서 네, 그렇게 주가가 크게 낙폭을 키웠었고 거래 정지가 됐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오너 리스크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이사 변경되면서 조금 어느 정도
악재가 작은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횡령했던 작은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개선 기간 일단 부여받고 거래 재개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 이 제약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뢰예요. 네, 내가 조금 운이 안 좋아서 밟을 수 있는 그런 지뢰가 굉장히 많은 운이 섹터입니다. 좀 많이 따르죠. 네, 맞아요. 네. 정말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양적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고 했을 때, 그런 금리 인상 시장이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네.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고평가 섹터라는 그런 인상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밑급이 깔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실 때는 네. 진짜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제약바이오 섹터 접근해야 돼요. 제가 아나운서님께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약 그냥 아무거나 드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병원 네. 가서 의사 처방받고 약국 가서 약을 처방받고 약을 드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를 접근하실 때는 그냥 불나방처럼 접근하는 것보다 진짜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처방받고 진단받고 처방받고 약을 드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제약바이오 접근해서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오른쪽 눈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문이고 네. 왼쪽 눈은 정치 테마가 전문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좋아라 하는 섹터, 그 두 가지 섹터를 제가 왼쪽 눈은 제약바이오, 오른쪽 눈은 정치 테마만 보는데,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공유해드렸던 제약바이오 섹터나 정치 테마는 단 하나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 8, 9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정말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려서 수익 드리니까요. 진짜 2021년에 나 혼자 투자하다가 정말 코로나로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주식 투자하다가 죽을 뻔했다 하시는 분들만 하단의 QR코드 통해 가지고 우리 돈나무 링크 뜨면은 거기 클릭해서만 입장해 주시면은 방송 끝나고 이제 남은 설을 구정설이 1월 31일 정도부터 시작되는데 그 남은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여러분들 계좌 안에 찌주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돈나무 심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술술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신라제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좀 계속해서 일단은 휩쓸리지 않고 일단은 보유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바이오주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죠. 뭐 휴마시스라든지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T사이언티픽 그리고 마인즈랩까지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종목을 저희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서 당일 아니면 당일에 제시해드렸는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종목이죠. 이같이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약바이오와 정치 테마주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말씀 주신 만큼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증명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종목들이 나올지 모르고요. 또 이외에도 알짜배기 종목들 저희가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고, 영웅 전차남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는 종목 제시, 교육 자료, 시장 전략뿐만 아니라 저희가 종목 상담을 또 추첨으로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짐까지 함께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정말 여러분들 옆에 설 수 있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싶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팍스 경제TV 돈나무만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팍스 경제TV 돈나무 주식 오픈 채팅만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고 하단의 사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쉽게 빠르게 들어오고 싶다. QR코드 아시죠? 투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지금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링크 주소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남겨주고 계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의 종목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슈 이야기하느라 좀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오늘의 공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일단 지수 하락장에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연일 지수가 자체가 전강 후약이라고 해가지고 오전장의 강세, 오후장의 약세. 즉 한마디로 오전장에 조금 피해침을 오전장에 상승 나왔다고 하면 오후장에 바로 꺾이는 그런 모습의 시장이 지금 연일 계속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때도 일단 지수가 하락장에서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보다도 지수 하락이 끝이면은 한마디로 비가 그치면은 무지개 뜨듯이요.
네, 지수 하락이 그치면은 바로 요 회사의 주식도 조금 상승 나올 수 있는 네,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다른 타경제 네. 방송 같은 경우는 네. 보통은 이렇게 방송에서 뭐 이렇게 뭐 지수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났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그 노란 톡방을 들어가다 보면은 실제 수익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수익 났다고 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네. 일단 뭐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우리 전차남을 믿고 이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투명한 리딩을 통해서 정직하게 네, 여러분들께 수익을 제공해 드리는 거에 방향성을 맞춰서 방송을 하고 노란 톡방을 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 말 그대로 지수 하락이 그치고 나서 이 회사의 주가가 저는 상승이 나온다고 보고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는 일단 폐배터리 섹터입니다. 이 폐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가 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청약 일정에 따라 가지고 네. 청약 일정이 다가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였었던 대성파이텍 그리고 나인테크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아이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상한가를 갔었고 네네.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청약 일정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모든 자금들이 이쪽에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는 맞아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지수가 외국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쌍끌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수가 좀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네. 근데 어디까지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시장에 관심이 조금 집중이 되다 보니까는 실제 다른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뭐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만 상승이 나오고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결국엔 2차 전지를 만드는 건데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를 만들 때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들어가는 원자재 같은 경우가 많고 또 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가 계속 연일 고공행진 즉 계속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앞으로는 머지않아 한 3년 내로 30조 가까이로 크게 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도 계속 이야기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폐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는 네. 2차 전지 섹터에 비해서는 2차 전지 섹터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 이슈로 인해서 조금 좀 빛을 발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은 폐배터리 섹터는 아직 시장에서 부각도 안 된 블루오션 같은 그런 섹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섹터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폐배터리 섹터 하면은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영아테크도 있겠고 그리고 솔루엠이라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폐배터리를 직접 뭐 제조하고 하는 회사들보다도 폐배터리를 운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운반 용기라든지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회사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실제로 운반하는 그런 컨테이너를 현대 글로비스랑 공동 개발했고 그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폐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네. 주가가 시장에서 연일 상승 나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요즘 메타버스 막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네,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이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해요. 제가 조금 좀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네.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 회사의 다트라는 전자공시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회사의 1년간의 공시를 보았고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봤습니다. 근데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보통 계열 회사 간의 그런 매출 현황이라든지 계열 회사 간의 관계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근데 계열 회사에서 엔코어 벤처스라고 있는데 이 엔코어 벤처스가 이 메타버스의 대장이라고 불렸었던 맥스트라는 상장 회사에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있어가지고요. 자회사가 메타버스 회사에 지분 투자한 사실로 부각이 돼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실제 시장에서도 주가가 상승 나왔었던 적도 있었고요. 네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원래 주사업이 물류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네. 컨테이너랑 그리고 팔레트 즉 한마디로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류 그 물품을 선적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수출하기 위해서 선적하는 데 있어서 팔레트라든지 컨테이너가 꼭 필수인데 이 회사가 50년 동안만 외길만 팠던 기업이에요. 네. 컨테이너랑 팔레트로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반도체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물류 선적에 꼭 필요한 팔레트나 또는 컨테이너를 생각하면은 이 회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의 뭐 재무라든지 최대주주 지분이 약하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지분도 60% 가까이가 됩니다. 실제로 진화인제약이라는 상장사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진화인제약이라는 상장사가 관리 종목이기도 하고 이 회사의 주가가 현재도 4,000원대인데
이 회사는 시총도 180억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이 단 4%밖에 안 됩니다. 4%밖에 안 된다는 거는 개인들의 유통 비율이 96%나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일부 개인이 팔기도 하면은, 즉 한마디로 개인의 매수세나 매도세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상승 나오기도 하고 하한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가총액도 낮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분들은 이런 진화인지학 같은 관리 종목은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는데,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지분이 60%, 이게 첫 번째 60%? 매수 포인트. 네. 두 번째는 3, 4업년도 코로나 시국이든 아니면 위드 코로나 시국에서도 흑자 기업이고요. 네, 3개 사업연도나 흑자를 냈었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 분석은 요 두 가지고요. 또 세 번째 기술적 분석은 요 두 가지고요.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모멘텀만 하더라도 모멘텀만 하더라도 폐배터리 이슈가 있고요. 메타버스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물류 사업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좀 세 가지 모멘텀 중에 한 가지 모멘텀으로라도 주가는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요게 폐배터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럼 폐배터리 관련주 요 회사 지금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진짜 알고 싶다 하시면은요, 네, 하단에 QR코드 있어요. 이 QR코드 통해서 우리 돈나무 입장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종목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종목에 대해서 아주 청산유수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좀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한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새 종목들이 그렇게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설명해 주셨던 종목, 플라스틱을 사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만 굉장히 호재로 다양한 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력 포인트 두 가지 찝어주셨죠. 최대 주주 지분 60% 그리고 코로나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겨내었던 차트 흐름을 보였다라는 긍정적인 흐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목요일 종목은 이렇게 공개가 되었고요. 다만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란톡에서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 들어오시면 되겠죠. 궁금해하지만 마세요, 여러분들. 수익률 부러워하지만 마세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노란톡을 통해서 드리고 있고 10시 31분입니다. 50분이면 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팍스경제TV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 방송국에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활용하셔야 되고요. 팍스경제TV 돈나무 노란톡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그냥 간단하게 들이대시고 링크 주소만 클릭하시면 영웅 전산함과 직접적으로 1대1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시장에 대한 전략들 꼼꼼하고 탄탄하게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은 물론이고 시장에 대한 흐름까지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눌렸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간단하죠. 지수죠. 네. 제가 요즘 최근에 지수가 너무 하락하니까는 좀 편견도 생겼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지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 만나면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네, 그런 선입견도 생길 정도로 최근에 뭐 8, 9 거래일 정도 연속이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는 맞아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 네, 보통 정말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네. 요즘 계좌가 운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다가도 네, 깹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좌가 숨을 안 쉰다고 해요. 네, 맞아요. 빰을 계속 이렇게 해도 계좌가 네. 숨을 안 쉰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라 하더라도. 네, 실제로 코스닥이 마이너스 2%만 하락한다 하더라도 실제 여러분들 계좌에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실제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 빠지면은 보통 마이너스 15%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코스닥이 일주일 사이만 마이너스 6% 빠졌으니까는 보통 여러분들께서 그냥 1월 6일에 코스닥 거래소에 있는 아무 종목이나 샀다 하더라도요. 네. 기본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마이너스 한 10%, 13%는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요. 아무리 덜 빠졌다 하더라도요. 네. 그 정도로 어려웠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조금 시장 상황에서 조금 무엇보다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뭐 시장 지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게 조금 불확실성 해소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나운서님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네네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태풍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태풍이 불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시장 우리 한국 증시에 큰 태풍 같은 게 온 건데 앞으로 또 다가올 태풍이 있다고 하면은 네.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예상이 잘 안 되는데 변이 바이러스일까요? 아니죠. 예,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하면은 네. 제약 바이오 섹터는 호재죠.
네, K치료제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어, 약세를 네. 보이겠지만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지금 국내 이벤트 중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3월이에요. 인플레이션? 네.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달이 네, 3월이랑 8월입니다. 3월, 네, 8월이요? 3월, 8월. 네. 이 3월, 8월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달인데 3월은 결산 보고서 시즌이에요. 즉 감사 보고서 시즌이고 8월 같은 경우는 반기 보고서 시즌입니다. 일단 아. 8월은 아직 6개월이 이상이나 남았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제 앞으로 한 달 뒤인 한 달 뒤로 다가오는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지난주 방송 보시고 하단의 QR 코드 통해서 돈나무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은 제 개인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감사 보고서 시즌 때 왜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교육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감사 보고서 시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2,20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 2,200개가 되는 회사가 외부 회계 법인의 회사를 통해서요. 외부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1년간의 이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이 회사가 재무 상태를 통해서 상장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 외부 회계 법인에 속해 있는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이 회사의 상장 유지 그 의견을 적격 판정이라든지 부적격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은 네. 보통은 거래 정지가 돼요. 어. 그냥 얄짤 없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외부 회계사 법인을 통해서 그 상장 회사가 의견 거절이라든지 또는 한정이라든지 부적정이 나오면은 거래 정지가 됩니다. 보통 한정 의견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관리 종목으로 주가는 이 회사의 같은 경우는 거래소로부터 관리 종목으로 선정을 받고 주가는 나락으로 가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사 보고서 시즌이 다가오면은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던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던 그런 우량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네. 시장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어쩔 왜냐하면 수 상장사들 없어요. 같은 경우가 네. 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3월 감사보고서 시즌을 피해서 4월에 유상증자를 하는 그런 꼼수 부리는 상장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외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개인 같은 경우도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래 대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3월 같은 감사보고서 시즌도 여러분들께서 좀 지혜롭게 투자해가지고 이런 좀 위험한 즉 리스크적인 부분은 피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싶다 네. 하시면은 제가 지금 계속 앵무새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단에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갖다 대시기만 하면은 노란톡 링크 뜹니다. 네.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은 감사 보고서 시즌 때 조심해야 되는 종목군의 유형에 대한 제가 교육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어. 여러분들께 돈 1원도 안 받고 그냥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려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감사 보고서 시즌 때 피할 수 있는 종목군의 유형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 보고 시즌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3월과 8월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3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제 1월 하반기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미리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러한 자료를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종목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겹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안정된 매출과 수익성에 대한 향상이 보이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가 제시해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 전략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알려주시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렇게 종목을 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주린이 분들을 위한 바쁘시기 때문에 또 내 계좌를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부터도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인데요. 궁금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 팍스 경제TV 돈나무 주식 팍스 경제TV 돈나무 주식 검색창에 검색을 하고 입장을 하시거나 하단의 QR코드 간단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그냥 들이대시고 링크 주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저희가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 갈 건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개인적인 마음의 짐들 덜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수익률 브리핑하면서 돌아와서 상담 진행할 테니까 빠르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영웅 전찬함과 함께하는 돈나무 주식 일주일에 저희가 방송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님 시간을 빼기가 참 어렵고요. 목요일 오전장 좀 든든하게 도움을 받고 싶다. 오늘도 자신 있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휴마시스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탄력 나타냈고요.
마인즈랩과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리고 노란톡에서 제시해드리고 당일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관련 종목 나갔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종목 상담 진행할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네, 영웅 전산함과 함께하는 돈나무 주식 목요일 하루가 굉장히 바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1시간 동안 알차게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시 키워드 그리고 종목 상담에 이어서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만한 알찬 방송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경제방송국에서 이 시간대 오전차 정말 힘든 시기에 나의 종목이 좀 무겁다, 마음이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종목 상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팍스경제TV 돈나무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이용하세요. 1초마다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들고 계시는 카메라, 기본 카메라를 켜시고 여기 들이대시기만 하면 링크 주소 뜨니까요. 클릭하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초록 망아지님의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일동제약입니다. 아마 25,000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26,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비중 20% 오늘 장에서도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떠한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일봉 차트로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가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눌림을 바닥권 행보를 하다가요. 조금 경구용 치료제 이슈, 경구용 치료제 개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41,000원까지 말 그대로 16,000원, 17,000원대 행보했던 종목이 41,000원까지 52주 신고가를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K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 즉 한마디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 K 치료제 K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바이오니아가 말고요. 바이오리더스를 제외하고요. 이 일동제약이라든지 한국 BAC라든지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외국의 제약바이오 회사들과 조금 같이 MOU 관계로 해가지고 만드는 K치료제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팍스로비드, 즉 하이자에서 만든 경구용 치료제는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가 네. 이미 국내에 도입이 됐고 그리고 많은 중증 환자들 대상으로 투여를 시작했고 실제로 이걸 좀 투여를 하고 나서부터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라는 조금 뉴스 기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가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요 일동제약이 계속 주가가 연일 이렇게 좀 하락 나오다가 최근에도 또 어떻게 보면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 이슈로 인해 가지고 네. 같이 그런 좀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조금 주가가 상승 나오지만 지금 셀트리온 악재라든지 신라젠 악재 등이 계속 부각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도입에 따른 그런 효과 같은 경우가 좀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슈도 있어가지고 계속 주가가 조금 행보하다가 지금 다시 내리막 걷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실제 주봉 차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종목 분석을 여러분들의 아픈 손가락을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 드릴 때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를 항상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주봉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주봉 기준으로 보면은 3주 연속이나 어떻게 보면은 일봉의 모습과 다르게 3주 연속이나 조금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땐 3주 연속이나 이렇게 차익 매물 나온다는 거는 이제 이 섹터 자체, 이 테마 자체가 끝났다는 겁니다.
the en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당장 매도하셔가지고요. 현금 냉정하시네요. 확보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만약에 네, 이 종목을 고집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초록망아지님께서 네, 이 종목을 고집해가지고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초록망아지가 아니라 파랑망아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빨리 너무 슬프네요. 매도해가지고 네.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네. 매도를 안 한다 하면 주가는 2만 원대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현금이라도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영웅 전천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사, 두 번째 종목이죠. 죄송합니다. K772님께서 대한항공 28,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인데요. 대한항공은 또 변동성이 꽤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하락하죠. 치료제로 오르죠. 위드 코로나로 올랐다가 다시 한번 변이 바이러스로 내리는 모습인데요. 어떠한 전략들 필요할까요? 네, 제가 실제로 국내 주식만 국내 주식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제 뭐 타경제 방송 나왔었던 이력을 보면은 실제로 조금 파생 상품 전문가로도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우리 해외 선물을 시작하시는 혜린이 분들께도 네, 정말 뭐 투자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큰 수익을 내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네. 일단 해외 선물 섹터로 접근해서 이 대한항공을 좀 판단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대한항공이 상승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는 발목을 잡는 두 가지 큰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이 항공 섹터, 즉 관광 섹터나 여행 섹터 같은 경우나 소비 섹터가 굉장히 계속 부진하고 계속 눌림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대한항공 말고 좀 중소형 항공사인 TA 항공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는 재무 구조가 크게 약화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관광 같은 경우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심해지고 무엇보다 또 백신이라든지 이런 백신 여건, 백신 패스 이런 게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해외여행을 자주 못 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당연히 매출이 계속 저하가 되다 보니까는 매출 저하로 인해서 좀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슈냐면은 최근에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었냐면은 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요. 네. 한국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 나왔습니다. 근데 항공 섹터에서는요. 최소한 대한항공이든 미국의 대한항공격인 유나이티드 항공이든 간에요. 네, 이런 항공 섹터에서는 네.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네, 그쵸. 국제유가. 근데 국제유가가 유가 그 WTI 같은 경우가 계속 상승 나온다고 오르죠. 하면은 네. 비행기를 굴리는 데 있어가지고 유가가 부담돼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네, 돈이 한마디로 많이 들어요. 기름을 못 넣어요. 비싸가지고요. 네. 네, 한마디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매출도 저하된 상태에서는 예전보다 더 비싸게 기름을 사와야 돼가지고 비행기에 연료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런 항공 섹터 같은 경우가 매출의 부진이 조금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차를 주문하면은 신차를 주문해도 1년,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신차 제조하는 데 있어서 시기가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 크게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조를 쉽게 못해서 전기차도 지금 안 나와서 폐배터리를 활용하자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소수 가격이 비싸지거나 또는 유가, 즉 휘발유 가격이 비싸지면은 기름 넣는 것도 무섭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출퇴근을 차를 가지고 하지만은 제가 매일 알고 있었던 경유 가격 대비해서 경유 가격이 오르기만 하면은 저도 10,000원이나 20,000원밖에 충전 안 해요. 그 정도로 자린고비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행기 같은 경우는 차보다도 기름을 더 많이 먹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런 매출 저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입가 하신 가격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다고 판단됩니다. 28,000원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돼요. 하지만 조금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거를 좀 1, 2주 보고 조금 접근하신 게 아니고 한두 달 정도 보시고 접근하시면은 그래도 한 20%, 30%는 충분히 수익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 의견 깔끔하게 주셨고요.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주신 만큼 이렇게 우리 종목 상담을 기술적으로만 분석해 주시는 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흐름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 종목도 궁금하다. 오늘의 공략주, 앞으로의 종목 상담 그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 주린이 분들을 위한 교육 자료까지 빠르게 QR코드 찍고
링크 주소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공략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종목 정리해 주세요. 네, 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네, 일단 뭐 노란 톡방 입장하신 분들께는 우리 안에 계신 노란 톡방 안에 계신 저랑 그리고 그 외 네, 여러분들 살뜰히 챙겨드리는 우리 돈나무의 엄마 같은 네,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네, 그분께서 우리 잘 케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관심 종목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려서 남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계좌에 찐 수익 내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누구한테든 힘든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수익 내고 싶으시면 하단 QR코드 통해서 돈나무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패배터리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세요. 1분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쉽게도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